팀과 팀워크. 우리가 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뭐 축구팀, 뭐 요 그림에서는 조정팀이죠. 요 밑에는 아이스하키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팀이라는 용어를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뭐 무슨 뭐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에 따라서는 팀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제도에서도 배웠었죠. 팀장, 부장, 과장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팀 제도로 바뀌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무슨 대출관리팀, 경영지원팀, 수출지원팀, 정보화지원팀 뭐 이 등등 이런 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팀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팀이라고 합니다. 팀. 물론 조직구조상 예전에는 무슨 부장, 판매부, 영업부, 생산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생산과, 판매과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럴 때는 과장이나 부장을 밑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 그러니까 상하관계의 그 느낌이 좀 있죠. 근데 팀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우린 같은 팀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팀에서는 이제 팀워크가 중요한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과정을 우리가 팀워크라고 합니다. 팀워크. 팀워크가 결국은 중요해야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성과를 내는데 효과적이겠죠. 그죠? 난 팀이 짜여졌는데 맨날 내분 있고 싸우고 그러면 그 팀이 아무리 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 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도 형태가 여러 가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팀의 유용성은 문제 해결을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 가능할 수 있고 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 가능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하며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의사결정하면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죠. 과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팀원으로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히 지시를 받아서 하기 싫은데도 막 그럼 무슨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해서 성과를 하면 저 부장님 아니 과장님이 혼자 다 차지하겠지.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러니까 팀에서는 우리가 성과를 내도 같이 한 거고 책임을 져도 같이 한 거고 그죠? 그래서 개인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또 각종 업무 수단의 활용과 통제가 보다 용이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성과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논의할 수도 있으니까 집합적 활동으로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얘도 하고 하는데 나도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팀과 관리자와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가 큰 동그라미가 하나의 팀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팀인데 이 팀 속에서 관리자가 이렇게 부장이나 과장, 상급자 또는 감독자로서 위치해서 팀을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팀의 경우도 있겠죠. 이런 성격에.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런 팀의 제도가 좋고 이런 팀의 제도는 나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그 환경이나 기업의 구조라든가 조직의 구조 특성에 따라서는 이런 게 잘 어울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잘. 이건 뭐 운동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데는 있고. 그 다음에 감독자가 같이 활동하는 팀 내에서 가운데에서 서로 조종하는 조종자 역할에서의 팀장, 소위 감독자가 있는 팀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그 지시적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서로 교류해 가면서죠.
그 다음에 요런 팀제는 관리자가 팀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이제 대표 같은 경우죠. 이중에 우리가 이제 가수 여성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남성 그룹에서의 리더 같은 역할과 비슷하죠. 같이 노래들 하고 춤도 추는데 여기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그림 형태는 뭐냐면은 그 구성원들은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데 나는 밖에서 보면서 관찰하고 코치하는 경우. 요거는 철저하게 주의 명령 계통을 따르지만은 요거는 바깥 아웃사이드처럼 있으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야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 코치 입장에서 팀을 이끄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우리 교재 292쪽에 그 별표 클로바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팀제를 도입했을 때의 관리자와 리더 그래가지고 부연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다. 리더십의 주체는 리더인데 리더는 조직을 이끈다 라는 관점에서 기초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리더가 관리자이긴 하지만은 팀제 조직에서는 조직을 이끈다는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하면 보통은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그죠? 그러나 이런 그림, 팀워크 촉진자로서의 역할, 참여자로서의 역할, 코치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 어떤 팀 형태가 잘 어울리는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 회사의 이제 경영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 간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뭐 요런 모델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요런 모델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등산회라든가 서클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창회 또는 과 같은 경우도 대표가 있고 그때 이제 각종 뭐 부장 뭐 이런 팀들이 서로 협동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저게 안 좋은 거는 조금 리더 위치에다가 뭐든지 그냥 지시하고 모든 걸 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하면 팀이 깨지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팀을 잘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소통과 인간의 이해. 의사소통하면 뭐 요새 많이 쓰죠. 커뮤니케이션. 그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사람들 간의 의미가 담겨있는 기호. 꼭 말만은 아니죠. 요새는 특히 뭐 요새 이거 스마트폰 쓰면 각종 뭐 문자 그림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도 자기 기분이라든가 또는 뭐 상황을 전달할 수가 있죠. 기호를 보내고 받는 과정. 이게 의사소통인데 요새 뭐 내가 느끼는 것 중 아주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뭐랄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인간의 풍부한 그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대답에 네 하면은 다 긍정이라고 예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는 그 어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엄마가 자기 딸한테 야 밥 먹어라 그랬는데 애가 네 그랬어요. 그걸 단순히 생각하면 밥 먹겠다는 예스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네라는 어감에 따라서 밥 먹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네라, 먹기 싫은데 그냥 엄마가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랬지만은 네
그 감정을 섞여서 큰 소리 지르면 먹기 싫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의 그 언어가 타도 지역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충청도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언행이 상대방의 뭔가 부담으로 가는 걸 아주 싫어해요. 괜찮아요. 됐어. 이런 말이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 귀찮아서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괜찮은 건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는 더욱 어렵죠. 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표현을 그냥 이런 감정표현으로 말로만 다 그냥 문자로만 전하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죠. 그 인토네이션과 억양과 때로는 시차 바로 대답을 했느냐 조금 꾸물거리다 했느냐 내가 이제 네 뭐 이렇게 더듬거렸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묶여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죠. 그죠? 그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꼭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감정 표현을 자꾸 억제하는 거죠. 죽이고 안 쓰고 사장시키는 거니까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대면으로 얘기를 해야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띡 보내고 문자로 딱 받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그 이메일이나 문자가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 같은 나이 때는 이런 얘기를 그냥 문자로 해도 되나?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 이런 그 두려움 내지는 어프레이드라 그러죠? 뭐 의심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들이 요새는 뭐 이메일 같은 거는 거의 쓸데없는 메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잘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요새 문자도 계속 뭐 쓸데없는 문자들도 많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황의 경우에는 꼭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만 의사 전달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학생들도 보면 교수님한테 문자를 딱 보내놓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문자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또 문자를 받았다고 쳐도 그 일을 처리할 수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죠. 뭐 지방에 가 있거나 집안에 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꼭 면대면으로 얘기하거나 또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한다거나 해야 의사소통이 정확히 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요새 젊은이들이 잘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내 표정, 사실 표정에서도 뭐예요? 눈짓 하나, 그죠? 떨림 하나, 눈썹이 어떻게 하느냐, 또 입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을 다 읽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말로는 수없이 포장할 수가 있잖아요. 문자로는 더 많이 포장이 가능하죠. 사실 진심은 아닌데 뭐 해봐야 요새 뭐 툭하면 이런저런 별명들을 그러는데 그 별명이라고 해봤자 듣는 사람이 그걸 과연 이 사람이 참회를 깨우쳐서 변명을 하는 건지 이걸 믿어주겠냐 이거죠. 믿어주겠냐. 그래서 많은 글들을 직접적으로 대화하거나 쓰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죠.